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래 매주 목요일은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중간에 전화 연결도 있고 해서 임 작가랑 둘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오늘까지 집계된 상황 점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던 해병대원 실종됐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어젯밤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착용시키지 않고 수색 작업에 투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해병대에서는 유족한테 일단 사과를 했고요. 군 수사기관이 이 사건 관련된 경위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 경북 예천 지역의 실종자를 수색할 때 해병대원 수백여 명이 대규모로 투입이 됐는데 보트에 탔던 고무보트에 탔던 대원들한테는 구명조끼를 지급을 했는데 네. 육상으로 도보 수색을 맡았었던 대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수색 작전 중에도 대원들이 서로 이제 몸을 로프로 묶는다든지 좀 단단하게 고정하는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손을 잡는 정도로만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양상입니다. 일단 유가족들은 위험한 수해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라는 데에 대해서 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그 기본 구명조끼 그렇게 비싼가요? 비싸요. 이거 사기가 아니다. 이거 사기가.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들에서는 이게 일반 대민 지원하고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수색 업무라든지 구조 업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장병들을 곧바로 여기에 이제 투입하는 게 적절했느냐 이 부분도 좀 살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대비가 돼서 그 청주에서 일어났던 수색 작업에서는 당시 이제 특전사, 육군 특전사 요원들이 수색 작전에 들어갔는데 한 발목 정도까지 오는 곳이었거든요, 물이. 근데 이 발목까지 오는데도 전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수색하는 동영상이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이 해병대 차원에서 분명하게 책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이거 살인 아닌가요? 이게 유족의 마음이자 국민들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충북 도지사 김영환 지사 오늘 도청이죠 합동분향소에 들렀는데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또 덧붙이셨어요.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늑장 대응을 했다라는 기자들의 지적과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두 명의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오송의 상황의 긴박성 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 이제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드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또 생명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이건 팩트 체크를 해봐도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얘기를 듣자마자 며칠 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발언,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예산에 산사태 현장에 예천에 산사태 현장에 갔을 때 대통령이 했던 얘기,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가지고 민가를 덮친 모양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발언들, 이게 다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 해봐야 이미 늦었다. 혹은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었다, 자연재해였다, 뭐 사고였다 이런 발언들이 유독 지금 지난 1년여 동안에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위급의 인사들한테서 자꾸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되짚어보는 보도들을 보시면 임시 제방이 왜 원래에 있었던 제방에 비해서 3m 정도가 낮아졌는지, 왜 단단하게 쌓지 않고 임시로 쌓았다가 그게 무너졌는지, 왜 시민들의 민원이나 신고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았는지, 왜 교통통제하라는
통제 지침이 연락이 왔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긴급한 순간에 다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새벽 시간대에 도지사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지금 시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최고 책임자들이 마치 남일 얘기하듯이 관찰자처럼 얘기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시민들이 소위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를 떠올리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똑같은 논리로 김영환 지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영환 지사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게 되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김영환 지사든 또 늑장등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이든 또는 세종시 행복청장이든 간에 이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전 정권과 환경부, 경찰 탓만 하고 있지 명백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유가족들이 당신들의 책임이 뭔지 분명히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왜 질타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잘한 게 없지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왜 국민의힘에서는 왜 대통령실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일날 김영환 기자가 아까 이렇게 들었던 음성에서 질문하는 기자의 목소리가 바로 이분으로 보이는데요. 김영환 당시 지사 당일 행적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들이 좀 있어서요.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에게 당일 김영환 지사의 행적을 한번 취재를 하셨다 그러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북인 뉴스 김남균 기자입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컷을 들었는데요. 김영환 지사 합동분향소 네네. 찾아가서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 내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사가 있어도 바뀔 상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번에는 전곡을 찌르셨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네. 결국 도지사가 있으나 마나 한 거라고 본인께서 실토한 거다. 결국 도지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럼 사퇴하면 되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실제로 기자님이 김 지사의 당일 동선을 쭉 취재를 하고 체크를 하셨고 아까 보니까 질문도 김남균 기자님 목소리 같은데 당일 제 동선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까? 아이고 예. 비슷해서요. 당일날 김영환 지사 동선 어땠습니까? 우선은요. 그날 이제 실제 행적은 9시 44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보고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도가 브리핑을 했는데 그렇게 밝혔고요. 네. 근데 보고를 받고 16분 뒤에 10시에 괴산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괴산에서는 괴산 실성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괴산 부군수로부터 거기서 그 브리핑을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0분 정도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그 원료, 댐이 넘쳤던 괴산댐으로 향해서 거기에서 10분 정도 현장을 점검을 하고 네. 다시 이제 수해 현장을 떠나서 청주로 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드는 게 네. 일단은 충북도도 그렇고 김영환 지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괴산은 댐 원료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줄곧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 계획을 보니까 그게 네.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괴산댐을 찾는 일정은 아예 없었고요. 그 어. 어디를 찾는 거였었냐? 호텔과 극장, 식당, 네. 수영장 이런 네. 대규모 유락 시설인 그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 파크라고 하는 시설을 찾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사실 그 괴산댐하고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네. 괴산댐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여기에는 이렇다 할 피해 상황이 보고된 것도 발생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데 왜 거기를 갔냐, 유락시설을 가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괴산댐에 대해서 그 당일조차에도 처음에는 급박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원래는 다른 곳 가려고 했다. 예. 그럼 그러니까 괴산댐을 간 이유는 뭐예요?
괴산댐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다 대피를 했었고, 괴산댐에 거기가 이제 칠성면 외살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네. 여기 있는 수전교가 있어요. 수전교가 이제 여기도 넘쳐서, 네. 하여튼 뭐 급박한 상황이었었고, 네. 그런데 그 출발하기 전까지는 거기 9시 34분에 이제 원류가 멈췄어요. 일단 상황이 진정됐던 거고, 완전히 급박했던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만 하여튼 거기 가서도 10분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럼 10시에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청주 도청에서 네네. 이미 출발할 때는 원류는 멈췄던 상황, 급박한 상황 이미 지난 상황이었네요. 출발할 때 이미.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뭐 위급한 상황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원료가 알겠습니다. 멈췄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시 10시 10분에 이 오송 궁평 지하 차도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일정 원래는 대청댐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네. 방향을 바꿔서 청주로 옵니다. 네. 근데 청주로 오는데 그 오송 궁평 이 지하 차도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옥산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거기에서 일부 축사 농가 침수된 곳을 보고 네. 그 도 대변인에 따르면 소가 15마리가 침수돼 있는데 네. 지사께서 소 15마리도 구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지시를 내리고 다시 이제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예. 몇 시쯤 들어가셨어요? 일단은 정확한 시간은 파악이 되지 않는데 네. 지금 도 대변인께서는 뭐 12시 12시 이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시경. 근데 네네. 그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가셨네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송이 다급하다는 상황을 재차 보고를 받고 네.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거기로 이제 오송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한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옥산에서 12시 오송까지 10분 거리. 예, 12시 10분, 20분 그 정도에 출발했으면 12시 한 30분이면 충분히 도착을 해요. 네. 그런데 실제 도착 시간은 1시 20분 정도거든요. 1시 20분이요? 네네네. 이런 걸로 보면은 식사를 안 했다는 말도 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분 정도 중간에 공백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이 50분에 대해서 도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바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식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죠. 10분 거리를 50분간 왔다? 네네.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식당에 들어가기만 하고 밥은 먹지 않고 50분 걸려서 10분 거리를 왔다. 네네. 명품숍에 들어는 갔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왜 이런 것과 겹쳐서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18일 날 괴산에 또 가셨다면서요. 김영환 지사가. 예. 지금 이제 충북에서 재해 지역으로 우리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선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괴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거는 분명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그 수해 현장을 찾는 일정으로 해서 김영환 지사께서 18일 오후에 이제 괴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괴산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불정면과 간물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네.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고 네. 괴산군 청청면, 예. 덕평리 운교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합니다. 거기가 매우 김영환 지사 땅과 매우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직선거리로 한 2.6km 정도가 되고요. 네. 그 당시 김영환 지사가 찾았던 곳이라고 지금 전해진 데는 운교라고 하는 예. 다리가 이제 붕괴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괴산군 괴산군 관계자에 따르면 아주 잠깐 있다가 바로 그 다음 장소인 충주로 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잠깐 지켜보고 간 건데 네네. 그런데 하필이면 사실 거기가 공교롭게도 김영환 지사께서 소유하고 있는 산막과 농지 한 1만 5천 제곱미터가 있는 쿠영리와 차량으로 네. 6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꼭 그 길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운교라고 하는 곳을 가는 과정이 청주에서 김 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후영리에는 김 지사님의 아드님께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지나가면서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하필이면 공교롭게 인근 지역에 있는 곳을 갔다. 그 다음에는 수혜가 심한 불정면을 찾지 않고 그것을 간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요. 예,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여러모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던데 네. 땅 문제는 나중에 기자님과 기회 되면 한번 자세히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뭐 서울에도 있고 충북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시더라고요, 부동산이.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인 뉴스 김남균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계속 이제 짚어드렸던 골프 논란이 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당의 강령에 따르면 이제 골프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프 친 거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골프를 쳤다고 해서 사상자를 구조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김영환 지사나 청주시장이나 그다음에 세종시 행복청장이나 다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책임은 왜 따져보지 않을까요? 적어도 따져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논란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19일에 처음으로 이 그 종점안 변경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었다라고 했었는데 국토부 산하의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 취임 날짜와 같은 5월 16일에 내부 보고를 이제 처음으로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여 동안에 걸쳐 가지고 한 16차례 정도 관련 대책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올해 5월 8일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5월 8일에 종점안 변경 노선으로 이제 고시가 되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이제 준비한 기간이 이제 한 1년에 걸친 16번의 대책 회의였다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 사안이고요. 원장관은 5월 19일 날 첫 보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원장관 그 말씀은.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해명하기로는 이제 그거는 한국도로공사, 그러니까 산하기관에서 보고를 먼저 받은 것이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은 거는 이제 그 날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어쨌거나 16차례나 이 진행된 회의 내용이 그동안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 문제를 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양평군에는 해결사 국장님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양평군의 그 해결사 국장이라는 분은 지금 이제 계속 좀 문제가 되는 분인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 분이고 동시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지난해 7월에 과장이었다가 이제 국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국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종점안 변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과정을 총괄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승진을 하게 된 날짜가 작년 7월 7일 그러니까 전진선 현 양평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6일 만이었고요. 다른 인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원포인트로 이 사람에 대해서만 국장 승진 인사가 단행된 거였습니다. 대규모 나머지 인사 같은 경우는 8일 뒤인 15일에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유독 왜 이 국장에 대해서만 인사를 서둘렀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혹시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김선교 전 의원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뒷말이 무성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지금 해결사 국장으로서 주민 설명회도 도맡아 하고 다니신다. 그렇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도맡아 하고 있고요. 지난해 7월에 국토부에서 이제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보냈을 때 이번에 종점 변경안까지 포함해서 3개의 양평군 제안을 최종 결재해서 공문을 발송했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분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진성 군수님이 이 국장을 원포인트로 먼저 승진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소가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회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아직도 회부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뉴스 신세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